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성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인생의 뜨거운 순간을 지금 살고 계세요? 매 시간마다 그렇게 뜨겁게 살고 계세요. 참 대단하시네요. 이 자리에 서시는 강연자분들은 인생의 끓는 순간을 경험을 하시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함께 하시면은 오신 여러분들도 현재의 고민 아니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희 강연 백두시는 또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하는 강연 시간입니다. 무작위로 추출된 오늘 이 100분의 공감 의견단은 각자의 강연을 들으신 다음에 마음이 움직였다 하시면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오늘 다 강연이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의 소감을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언제나 저희 강연 백두시를 뜨겁게 달궈주실 분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손수길 밴드입니다. 강연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김하나로 연매출 15억 원. 김구희 전문회사 CEO 박향희. 한 남자의 아내로 세 아이의 엄마로 행복했던 그녀. 하지만 남편의 사업 부도로 생긴 3억 원의 빚, 그리고 세 아이와의 이별. 우리 아기가 그 유치원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냅두고 내가 왔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울어? 우는 것도 사치지. 전 재산 5만 원. 그녀는 노점에서 김을 구워 팔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거의 쓰러질 때까지 일했어요. 한 평짜리 노점에서 10년 만에 연매출 15억을 달성. 사업의 성공보다 기쁜 것은 새 아이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 다시 내 인생에 능력이 없어서 아이들을 손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일은 내 인생에 만들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죠. 대한민국 억척엄마의 힘을 보여준 박향희 씨를 소개합니다. 출장이 워낙 많으셔서 시간 내기가 참 어렵다고 들었는데 오늘 어떻게 시간을 이렇게 내주셨어요? 네. 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또 요 근래? 네, 이번 달에는 벌써 중국에 두 번째 들어갔고요. 네네. 요즘은 좀 출장이 많아서 네. 사무실 근무보다 출장이 좀 많아졌어요. 좀 네.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얘기를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여자는 연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씀과 사람은 누구에게나 할 수 없는 일도 있지만 반드시 할 수 있는 일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강연 주제가 엄마는 강하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과연 왜 그런지 또 그 뒷얘기 한번 들으면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석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머니께서 집에서 한 장 한 장 손으로 구워주시던 송구이김 기억나시나요? 네. 저는 그 송구이김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박향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은 일본과 호주에도 수출을 하고 있고요. 체인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육거리 시장, 청주 육거리 시장에서 노점으로 비닐을 치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수출까지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제 고향은 원주예요. 저는 이제 원주에서 능력 있고 가정적인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연달은 어음부도, 그리고 남편의 외도 등. 저는 용서하려고 했지만 그 사람은 저를 떠나게 됐죠. 저는
그때 당시에 저희 친정 식구들이나 저희 친척들이 보증서 준 것이 한 3억 가까이 됐었어요. 근데 정말 막 죽고 싶었고 정말 이 3억을 갚는 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정말 그런 고통의 세월들이었었어요. 낮에는 그 빚을 갚아야 되니까 일을 했었어야 됐고 밤에는 매일매일 정말 술을 안 먹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놀라서 벌떡 일어나면 술을 먹고 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저를 그만 이제 정신 차리게 하게 된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저희 엄마와 저희 아이들 때문이었었어요. 하루는 길에서 제 조카를 만났어요. 근데 저 조카가 이모 이러면서 반갑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막 4만 원을 꺼내갖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모 더 주고 싶은데 이거밖에 없다 이러면서 그 4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모 이제 그만해. 이모 너무너무 속상한 거 아는데 이제 그만해. 어젯밤에 이모 집 앞에서 할머니를 만났어. 근데 할머니가 이모 집 벽에 길을 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 뭐 하세요? 그랬더니 혹시라도 제가 자살이나 할까봐 저희 엄마가 매일매일 밤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이렇게 제 소리를 들으면 그제서야 집에 들어가서 주무시곤 하셨대요. 그리고 또 하루는 우리 딸 아이, 둘째 아이 국민학교 그 1학년 때였었어요. 그날은 가을 운동의 날이었었는데 그 색동조구리 왜 마스게임 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 마스게임 할 때 그 색동조구리가 7,000원이었었어. 웃돌이만 7,000원이었고 그다음에 김밥 쌀돈하고 해서 15,000원 정도가 필요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돈을 안 벌어봤어요. 그래서 그 돈을 못 구해가지고 간신히 그 돈을 빌려가지고 늦게 갔어요. 운동장에서는 마스게임이 시작되었고 제 아이는 그 운동장 앞, 그 정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음악에 맞춰서 마스게임을 하는데 저는 정말 피눈물을 흘렸어요. 다시는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내 아이를 이렇게 슬프게 만들지 않겠노라 저는 그때 결심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방황할 수 없었어요. 전 더 이상 죽고 싶다는 생각에 멈춰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때서부터 살기로 마음 먹었어요. 근데 그 무렵 제가 되게 그 존경하는 저를 사랑하시는 그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운동장을 가셔서 나보러 운동장을 뛰자고 하셨는데 그 운동장은 그 450m 트럭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저보다 17살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5바퀴를 끄떡없이 뛰시는 거예요. 옷이 다 젖었는데. 근데 저는 2바퀴만 뛰고도 더 이상 못 뛰겠는 거예요. 그래서 헉헉거리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제게 딱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향이야 억울하지? 억울하면 뛰어. 분하지? 분하면 뛰어. 넌 아직 쓰러지지 않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너무 분한 거예요. 내 인생이. 그래서 저는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까까지 한 발자국도 못 뛰게 했는데 갑자기 힘이 나는 거예요. 억울한 생각을 하고 앞을 뛰니까 얼마든지 더 뛰겠는 거예요. 분한 생각을 하고 뛰니까 얼마든지 더 뛰겠는 거예요. 뛰다가 힘들 때쯤이면 아직 쓰러지지 않았잖아. 쓰러질 때까지 뛰어. 하니까 얼마든지 더 뛰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등치가 있어서 그런지 정말 쓰러질 때까지 뛰려고 했는데 쓰러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부족한 나도 애는 셋이고 빚은 3억이나 되는 이런 부족한 나도 죽을 순 없잖아.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면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됐어요. 저는 큰 달력을 펼쳐놓고 썼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남자들은 나를 싫어하고 여자들은 나를 좋아한다. 어르신들도 나를 좋아한다. 또 나는 술을 좋아한다. 또 나는 보람 있는 것을 좋아한다. 또 그때 나는 빚을 3억이다. 그리고 나는 아이가 3명이다.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여러분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남자들은 싫어하고 여자들은 나를 좋아해? 좋아. 여자랑 관련된 직업을 갖자. 어르신들과 관련된 직업을 갖자. 그리고 나는 술을 좋아한다? 술이랑 관련된 장사는 하지 말자. 내가 다 퍼먹겠다. 응? 이렇게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빚이 3억이다? 좋아. 월급 생활에서는 평생 벌어도 못 갚겠구나. 그러면 나는 장사를 하자. 자, 장사를 하려는데 미천이 없다. 미천이 없다? 좋아. 그렇다면 노점을 가자. 자, 노점은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 좋아. 그렇다면 취직을 하자. 저는 그때서부터 교차를 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장돌뱅이 그 장마다 돌아다니는 그런 김장사가 그 사람을
구하더라고요. 저는 그곳에 취직을 했어요. 저는 그곳에 취직을 해서 노점은 번영회라는 데서 관여하는 것과 그리고 노점은 자기 자리가 다 있다는 것과 그리고 자기 자리가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리아카에다가 바퀴만 달면 되는 거예요. 바퀴만 달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왔다 갔다 하는 장사에는 무슨 장사가 있냐면은 그 커피 장사, 그 다음에 카페트 장사, 그 다음에 꽃 장사, 그 다음에 햄스터 장사가 있는데 그 중에 대세는 햄스터 장사라는 거예요. 햄스터 장사는 새끼를 막 나가지고 돈을 아주 많이 번다는 거죠. 저는 그걸 또 알게 되었고 또 저는 거기서 또 청주와 안산이 가장 그 재래시장 중에서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무작정 청주로 왔어요. 청주로 떠나기 전 아이들하고 운동장에서 약속을 했어요. 얘들아, 엄마 나이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엄마들도 타락하고 망가지는 사람이 참 많단다. 그런데 엄마는 반드시 타락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엄마는 반드시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 이렇게 가정 환경이 나빠지면 아이들도 많이 망가지는 아이들이 있는데 엄마하고 약속하자. 너희들도 나빠진 아이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약속하고 저는 5만 원을 들고 청주로 가게 됐어요. 저는 청주에 도착해서 매일매일 번영에 가서 한 달여를 쫓아다닌 끝에 저는 그 정말 자리가 없다는 육거리 시장에 노점 자리 하나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 장사가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더 일찍 나오고 더 오밤쯤까지 김을 구웠고 사람이 오지 않으면 큰 길가에 나가서 김을 들고 나가서 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밤만 되면 더 늦게까지 김을 굴라니 노점이라 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뭐 후라시나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데 어디 파는지도 모르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촛불밖에 없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 촛불이 위에는 보이고 아래는 안 보여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김을 안 보고도 두께만 보면 이렇게 김을 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노점 장사는 노점 장사일 뿐이지 제조업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또 제조업에서 수출은 또 달랐고 또 프랜차이즈 본점은 아주 더 어려웠어요. 원가도 뽑아야 되죠. 회계도 알아야 되죠. 또 뭐 너무너무 어려운 게 많았었어요. 옛날에 노점에서 일할 때는 열심히 일만 하면 정말 알아주고 손님이 늘어났었어요. 그런데 그 프랜차이즈 본점과 수출을 할 때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한 가지를 알게 되었어요. 정말로 내가 어떤 목표를 딱 세워놓고 나는 무엇을 하겠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보는 거예요. 못하는 건 그냥 냅두세요. 되게 내가 어떤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어떤 자반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 자반을 만들려면 일단 개발비 돈이 필요하죠. 포장지 디자인이 필요하죠. 양념을 어떤 것을 만들 것인가 필요하죠. 그때마다 언제나 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언제나 나는 바닥까지 내려가 보니까 내가 울어도 내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안 되는 건 일단 냅두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자, 돈은 없어서 포장지는 맞출 수 없으나 포장지 디자인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젠가 그것이 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끝나갈 무렵이면 내가 할 수 없던 것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프랜차이즈를 모를 때는 푸자가 붙은 데는 다 갔어요. 프랜차이즈 협회, 뭐 프랜차이즈 박람회 이런 식으로 이 사람 20명한테만 물어보니까 그 모든 것이 큰 정보가 되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정말로 그 노점에서 김을 굽다 말고 수출에 이르기까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대개의 경우 사람들이 뭐 돈이 없다. 뭐 바쁘다 뭐 이러시면서 뭐가 없다 뭐가 못한다 없어서 못한다고 핑계를 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없는 건 쑥 빼놓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되는 거예요. 또 모르죠. 모르는 거는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이분 합쳐서 다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한 발자국 가다 보니까 노점에서 수출까지 하게 되었고 지금은 새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도 재미있게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옛날에 저처럼 죽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죽으려고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죽는 게 이렇게 쉬운 것도 아니에요. 한번 살려고 마음먹어 보세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단점도 있지만 반드시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에게나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있는 것도 반드시 있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얘기하실 때 막 밝게 얘기를 하셔서 사실 그렇지, 좀 이렇게 가슴이 많이 찡했거든요. 네, 근데 워낙 이렇게 성격이 또 밝으신가 봐요. 하여튼 얘기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다 똑같이 느끼셨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얘기지만 정말 엄마는 참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강한 박향희 씨를 비롯해서 어머니들에게 한번 우리가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100분의 이제 공감 의견단의 공감 온도를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준비되셨죠? 버튼 눌러주세요. 박향희 씨의 강연 주제는 엄마는 강하다. 자, 공감 온도. 엄마는 강하다. 88도입니다.